노벨 평화상을 받은 노먼 볼러그, 독일의 제약회사, 고급 필기구이 대표 몽블랑의 만년필.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에는 의외로 한국이라는 접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쌀을 수천 년간 주식으로 먹어온 국가입니다. 그런데 쌀과 함께 밀도 한민족의 식량으로 오래 세월 먹어왔습니다. 그 기원을 삼국시대 이전인 기원전 300년경으로 추정되며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밀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 토종 밀은 안진뱅이 밀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그 특징 역시 이름에 걸맞게 다 자라도 50에서 80cm 정도로 작은 키에 단단하다고 합니다. 또한 안진뱅이 밀은 알이 작고 껍질이 얇아서 서양 밀보다 수확률이 좋고 병해충에 강하며 일반 밀가루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낮아 소화가 잘 되며 특유의 향이 강해 개성있는 맛을 연출하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 품종인 안진뱅이 밀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낸 국가는 바로 일본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우리 밀을 두세 번의 육정의 결과물로 농리10호라는 품종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노먼 볼러그가 이것을 다시 멕시코 제리종과 교접하여 소노라 64호라는 품종을 개발합니다. 이 품종은 우리 토종밀의 특성을 물려받아 척박한 땅에서도 번식력이 좋아 식량 문제를 겪는 개도국에 전파되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과거 밀 수입국이었지만 밀 생산량이 3배 증가하며 주요 밀 수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밀의 90%는 한국의 안진뱅이 밀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품종이라고 합니다. 노먼 볼러그 박사에게 노벨 평화상을 안긴 소노라 64호 밀 품종에는 한국 토종밀이 주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 독일의 한 제약회사 시바베는 한국에서 연간 은행잎을 1200톤가량 사료용이라는 명분으로 톤당 3,000에서 4,000달러라는 헐값으로 사들였습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은행나무는 전 세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데 독일의 제약회사가 한국산 은행나무 잎말을 고집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은행잎에서만 추출되는 진코프라본 글리코사이드라는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분은 당시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등의 탁월한 효능이 보인다는 연구로 인해 이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독일 제약회사 시바베가 독점적으로 수입해 갔습니다. 한국의 동방제약을 시바베가 3,600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를 들여 은행잎을 완제의약품화해서 50억 달러를 벌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1981년 동방제약은 시바베가 개발한 성분과 동일한 성분을 자체적으로 추출하는 데 성공하자 동방제약이 시바베가 한국의 진귀한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들여 엄청난 수익을 누렸다며 미국 특허청에 제소를 하였고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동방제약이 승리하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공예 중에 나전 칠기가 있습니다. 나전은 소라, 조개 껍데기를 사물에 붙이는 기술을, 칠기는 사물에 오칠을 하는 기술을 말하며 이 두 기술을 합쳐 나전 칠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칠기 기술은 온나무에 상처를 내고 거기서 나오는 온나무 진액을 채취해 사물에 칠하는데요. 그런데 이 옷진이 의외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급 만년필을 만드는 몽블랑의 파랑 잉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몽블랑이 한국산 옷지를 채택한 이유는 글씨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나무는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자라지만 한국산 온나무의 품질이 가장 좋으며 그 중에서는 강원도산이 최고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토종식물들은 글로벌 시장 속에서 경쟁력과 잠재력이 충분히 있지만 제대로 연구가 되거나 활용되지 못한 채 멸종 위기를 겪거나 외면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본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라는 변명거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 역시 자본과 기술, 인력 등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국의 생약 전문가들은 한국을 둘러보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